이 영화의 제목이 소녀 리오의 욕망. 이분이 바로 그 소녀 리오입니다. 누나 사랑해요. 트럭 기사로 일을 하는 리오, 그리고 도박에 빠져있는 그의 남자친구. 남자친구 놈은 도박을 하기 위해서 리오에게 돈을 빌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찌질입니다. これで最後だからね。絶対返してよ。ありがとう、おにぎり。もらったら意地でも取る。 그리고 이 동네에는 살인 용의자까지 있었네요. 외모만큼이나 마음씨도 착한 리오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작 본인은 차에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이 상했을까요? 그녀는 찌질이 남자친구 사이에서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녀가 입덧을 하고 있는 이때 동네에서 싸돌아다니던 그 범죄자 놈이 리오의 차에 몰래 올라탑니다. 그렇게 그녀는 범죄자의 협박에 못 이겨 요코하마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리오에게 돈을 빌린 남자친구 놈은 요코하마로 원정 도박을 왔습니다. 이 새끼 도박을 한판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호텔에서 여자를 불러서 한판 하는 거였네요. はい。こんばんは、レイカです。OK ですか？オッケーオッケー。ノープロブレムよ。入って入って。失礼します。 그러는 와중에 범죄자와 원치 않는 드라이브로 요코하마로 가는 리오. 하지만 리오는 입덧이 무척 심합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 놈 리오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다가오더니 은근슬쩍 스킨십을 오지게 합니다. 변태 X였네 이거. 이 변태놈은 이 상황을 좀 더 즐기고 싶어서 물을 구하러 간다고 하고 이때다 싶어서 잽싸게 튀는 리오. 그런데 이 자식 갑자기 아픈 척 개수작을 부립니다. 이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리오는 당당하게 돈을 요구합니다. 横浜まで送ってくから。お金ちょうだい。 돈 달란 소리에 갑자기 말짱해져서 벌떡 일어나는 이 자식. 中絶費用が欲しいの。 그리고 돈을 준다면서 갑자기 더 아픈 척 아주 뛰어난 개수작을 부립니다. 역시 돈이 최고인가요? 돈 준다는 소리에 그를 정성스레 부축까지 해주는 리오. 사실 이 남자가 요코하마로 가는 건 유흥업소 찌라시를 보다가 오래전에 헤어진 자기 딸을 발견하고 그 딸을 찾으러 가는 거였죠. 間違いなく娘だ。客として呼べば会えると思ったんだ。そういうことか。 그렇게 도착한 요코하마. 리오가 요코하마에 도착하마. 죄송합니다. 돈 달라니까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보관한 키를 주고 멋진 척 개똥폼을 잡으며 떠나는 범죄자 놈. 그는 곧바로 모텔을 잡고 자기 딸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아까 리오의 남자친구가 한판 하려고 불렀던 그 아가씨였네요. 하루에 2탕을 뛰는 그녀는 모텔에서 어색한 사이의 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업소녀와 손님으로 만나니 당연히 어색하겠죠. 이야다! 하지만 딸내미는 탈모인 아빠의 모습이 싫어서 떠나려고 하고 아빠는 동정심 유발을 위해서 또 아픈 척 개수작을 부립니다. 저거 아주 습관이네 습관.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딸내미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죠. 리오는 이상함을 느끼고 모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아니라고 신발도 안 벗고 객실에 난입을 하게 되는 리오. 범죄자 아빠는 이왕 아픈 척 시작한 거 아주 그냥 뽕을 뽑습니다. 한편 리오의 남자친구는 원정 도박 와서 개 털리게 되고 리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はい。リオちゃん、ごめん。お金貸して。 대체 리오의 주변에는 왜 정상적인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을까요? でもさ、今横浜にいんだ。でもってさ、帰る金がなくてさ、頼むよ。横浜？私も今横浜だけど。嘘。じゃあダンペじゃ送ってよ。本当に博打やめんのね。だったら考えてもいいけど。 착하디 착한 리오는 그렇게 남자친구를 데리러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남자친구 옆으로 그 딸내미가 지나갑니다. 요코하마가 이렇게 좁은 도시였나요? 등장인물 4명이서 시공간을 초월하며 영화를 이끌어 가네요. 이 딸내미도 도라이인 게 아까 손님으로 만나서 처음 봤던 이 남자에게 의지하며 난데없이 질질 짭니다. 그날 저녁 리오의 남자친구 옆에는 그 딸내미가, 리오의 옆에는 그 변태 범죄자가, 이들 4명은 오밤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마치 우연인 것 마냥 모두 다 만나게 됩니다. お父さんあやちゃん。お父さんあやちゃんのことずっと愛してたよ。ちゃんと話しておいで。 그리고 딸내미는 리오의 단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하루 종일 아픈 척했던 이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아픈 척을 안 하네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이제서야 이 범죄자 아빠를 잡으려고 나타난 경찰. 경찰의 등장에 눈이 뒤집힌 이 자식은 하루 종일 자기를 도와줬던 리오를 인질로 잡습니다. 아주 그냥 생 양아치였네요. お父さんやめて私仕事辞めるから 영화를 빨리 끝내고픈 딸내미는 대도 않은 연기력으로 아빠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렇게 아빠는 체포가 되고 제발 그냥 좀 갈 것이지 자기도 뭔가 해야 하기에 수갑찬 손으로 화이팅 포즈를 취합니다. 아빠의 가짜는 애드립에 터지는 웃음을 꾹 참는 딸내미. 며칠 후 리오는 범죄자가 줬던 키를 가지고 돈을 찾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인 리오는 외모만큼이나 착한 마음씨로 딸내미와 돈을 반땅합니다. 딸내미는 이 돈을 갖고 연기학원을 다녔으면 좋겠네요. 3개월 후 볼록 나온 배를 어루만지며 세차를 하는 리오. 그리고 그 옆에서 또 돈 빌려달라고 깐죽대는 남자친구. 리오는 아주 무서운 멘트와 함께 경박스러운 웃음을 남기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싸 가오리의 리뷰를 재미지게 잘 보셨나요? 범죄자, 도박꾼, 업소녀 이 셋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 이 작품은 2011년도에 만들어진 소녀 리오의 욕망이라는 영화입니다. 제목과 내용이 전혀 상관없는 아주 근본 없는 영화죠. 이 작품의 근본 없는 내용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영화는 2014년도에 한국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관객 수는 무려 10명이나 되죠. 와, 10명? 이런 10명. 그리고 이 영화는 제가 예전에 신명나게 리뷰했던 트럭 운전사 나미를 돌려가고 있습니다. そんな可愛い子がダンプの運転するんですね。手がだらげるナミみたいな。なんだってだよ。Vシネマです。これ知らないんですか、飯田さん。知るかよ。 같은 트럭이 나오지만 그나마 나미 시리즈는 퀄리티라도 좋은 병맛이었는데 참나 기도 안 차네요 진짜. 이 되지도 않은 영화의 주인공은 니시노쇼라는 일본의 그쪽 배우가 맡았는데 연기력이 좋다는 평이 많아서 상당한 마니아층을 보유한 인기 배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는 일본 TV 드라마에도 자주 출연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일본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CF와 영화에도 자주 출연하고 심지어는 싱가포르 영화에도 출연을 할 정도였죠. 한국에서는 단순히 그쪽 배우로만 알려져 있다가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인 누리앱 코스프레 게시판을 통해서 그녀의 취미가 코스프레로 알려졌는데 그녀는 코스플레이어로도 꽤나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출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서 코스플레이를 할 때 원작 재현도가 높아서 완성도가 아주 뛰어난 코스플레이어로도 유명합니다. 그녀의 프로의식이 넘쳐서일까요? 그쪽 직업과 코스프레이어 이 두 직종의 선을 확실히 긋고 코스프레 쪽에서는 아이라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009년 7월에는 국내 코엑스에서 열린 2009 국제 게임 코스튬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2019년 6월에 은퇴를 발표했고 2020년 3월에 마지막 작품을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그쪽 배우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후에 따로 준비한 화보집 공개 행사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연기가 되었고 지금은 각종 SNS를 통해서 팬들과 꾸준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내 SNS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만. 어찌 보면 아주 이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녀의 열정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네요. 이 작품은 후지와라 케니치 감독이 만든 작품입니다. 역시나 감독이 제정신이 아니네요. 영화의 제목이 왜 소녀 리오의 욕망인지, 소녀는 대체 어디 있고 리오의 욕망은 왜 안 나오는지 전혀 모르겠는 영화 소녀 리오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럼 저의 리뷰를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싸 가오리!